마크 저커버그가 마크 저커버그를 고소했다고요? 이게 무슨 농담인가 싶으시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두 가지 소송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정말 똑같은 이름 때문에 한 명은 자기 자신이 맞다고 싸워야 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수십억 달러짜리 어마어마한 기업 위기의 한복판에 서게 됐습니다. 자, 그럼 둘 중에 더 황당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자신의 이름을 지키려고 정말 거대한 기업과 싸워야만 했던 한 남자에 대한 겁니다. 자, 이 사건의 두 주인공을 한번 보시죠. 한쪽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마크 S. 저커버그. 그리고 다른 한쪽은 우리가 다 아는 그 사람, 메타의 CEO 마크 E. 저커버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변호사 저커버그가 이미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을 때 CEO 저커버그는 겨우 3살이었다는 거예요. 정말이죠? 아니, 그럼 도대체 문제가 뭐였을까요? 문제는 바로 메타의 시스템, 그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변호사 마크 저커버그를 보고는 이 사람 유명인 사칭인데? 하고 계속 딱지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사칭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어이없는 싸움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8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그의 사업용 계정, 개인 계정이 번갈아 가면서 총 9번이나 정지됐고요. 심지어 한 번은 6개월 넘게 꽁꽁 묶여있기도 했다니까요. 정말 참다 못해서 결국 법의 문을 두드리게 된 거죠. 이게 그냥 좀 불편하고 말 문제가 아니었어요. 변호사인데 계정이 막히면 사업에 바로 타격이 오잖아요. 실제로 그가 이 민재 때문에 날린 광고 수익만 해도 자그마치 11,000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죠. 그의 심정이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건 웃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들이 내 돈을 가져갈 때는요.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을지 이 말에서 그대로 느껴지네요. 자, 그런데요. 한 사람의 정체성을 둘러싼 이 기막힌 싸움도 사실 지금부터 할 이야기에 비하면 정말 작은 문제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저커버그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거든요. 네, 바로 80억 달러짜리 문제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조 원에 달하는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금액이죠. 이 모든 건 메타라는 거대 기업의 뿌리까지 흔들어버린 한 스캔들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2018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네, 바로 이 사건이 수조 원대 주주 소송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무려 8,700만 명. 이게 바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몰래 빼내간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의 숫자입니다. 8,700만이라니 정말 감도 안 오는 숫자죠. 이 스캔들의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그러니까 FTC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페이스북에 역사상 최대 규모인 50억 달러의 벌금을 때린 거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80억 달러. 이게 바로 주주들이 회사가 이만큼 손해봤다고 주장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벌금 내고 소송 비용 쓰고 하면서 회사에 총 80억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이야기를 다시 하나로 묶어볼까요? 두 명의 마크 저커버그, 과연 그들에게 저커버그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두 사람이 치른 이름값은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변호사 저커버그는 알고리즘 때문에 자신의 디지털 정체성이 지워지면서 11,000달러의 손해를 봤죠. 그런데 CEO 저커버그의 이름은요? 회사에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거대 스캔들과 묶여버렸습니다. 같은 이름인데 그 대가의 크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네요. 결국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동화 대 책임의 문제죠. 시스템이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하는 세상에서 무언가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변호사 저커버그가 겪은 일이 그냥 운 나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걸 이 통계가 딱 보여줍니다. 보세요. FTC 자료를 보면요. 신원 도용이 전체 소비자 사기 신고 중에서 무려 37%를 차지한대요. 가장 큰 비중이죠. 그러니까 그의 문제는 사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사회 문제의 한 단면이었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우리의 디지털 신원을 위협하는 것들입니다. 정말 다양하죠? 변호사 저커버그의 경우는 시스템의 실수였지만 사실은 저런 피싱이나 소셜 엔지니어링처럼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노리는 위협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이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셈이죠. 그래서 결국 이 두 이야기는 두 개의 큰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첫째, 과연 우리는 인공지능, 이 기계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둘째,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보호해야 할 궁극적인 책임은 대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이 두 소송, 과연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그 결말은 시작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 결말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먼저 변호사 저커버그는요. 메타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고 계정도 돌려받았습니다. 심지어 메타는 그의 계속된 인내심에 감사한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자, 그럼 CEO 저커버그는요? 그가 관련된 소송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80억 달러를 물어주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두 저커버그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AI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만약 기계가 실수를 저지른다면 그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게 될까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